5년 동안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엔 제 이름이 없더군요. 그날 이후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석 달 전, 가을, 미자야, 이것 좀 봐봐. 정순자는 미용실 문을 닫고 뒷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다. 옆집 친구 정미자가 담을 넘어 고개를 내밀었다. 뭔데 그래? 진호네가 이번 주말에 온대. 수정이도 같이. 미자는 순자의 표정을 살폈다. 겉으론 무심한 척했지만 순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걸 놓치지 않았다. 70평생을 함께 살아온 친구였다. 순자가 아들 얘기만 나오면 어떻게 변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또 수정이가 고생하겠네. 여기까지 왕복 4시간인데. 그게 뭐 고생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보러 오는 게 당연한 거지. 순자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마당을 쓸고 있었다. 아들이 오기 전에 집 안팎을 정리하려는 게 분명했다. 미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순자는 평생 그랬다. 입으론 당연하다는 듯 말하지만 속으론 누구보다 자식들을 애타게 기다렸다. 특히 아들 진호에겐. 정민이는 걔는 바쁘대. 보험일이 바쁘다나 뭐라나. 순자의 목소리가 순간 낮아졌다. 미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주말 이진호 부부가 도착한 건 오후 2시였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수정이 먼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손엔 과일 바구니와 보쌈 한 팩이 들려 있었다. 진호는 차에서 짐을 내리느라 뒤따라 들어왔다. 왔어. 밥은 먹고 왔어? 순자는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다. 하지만 시선은 며느리가 아닌 아들에게 향해 있었다. 네, 휴게소에서 먹고 왔어요. 수정이 웃으며 대답했다. 순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곤 아들에게 다가갔다.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밤새 일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진호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거실 소파에 앉았다. 수정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자기가 몇 시간을 운전했는지는 묻지 않으셨다. 늘 그랬다. 수정은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을 보았다. 어머님 혼자 사시면서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는 게 눈에 선했다. 그녀는 재빨리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수정아, 안 해도 돼. 순자가 뒤늦게 말렸지만 수정은 이미 절반을 끝낸 상태였다. 괜찮아요. 어머님, 금방 끝나요. 미자는 담 너머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며느리는 묵묵히 일하고 시어머니는 아들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며느리의 헌신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되어 있었다.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엄마, 정민이었다. 순자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너 오늘 바쁘다며? 급하게 일정이 취소됐어. 그래서 그냥 왔지. 정민은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의 모습은 시골집과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다. 수정은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다가 정민과 눈이 마주쳤다. 언니, 오셨어요? 수정이. 고생 많네. 정민의 인사는 형식적이었다. 수정은 애써 밝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갔다. 진호는 여동생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다들 모였네. 밥이나 먹자. 순자가 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수정이 얼른 일어나 도왔다.
정민은 소파에 앉은 채 핸드폰을 확인했다.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진호는 밥만 먹었고 정민은 반찬을 이것저것 집으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엄마, 요즘 혼자 사시면서 식사는 제대로 하세요? 응. 하고 있어. 이번에 보험 하나 들어두시는 게 어때요? 요즘 괜찮은 상품들 많은데. 순자는 대꾸하지 않았다. 딸이 올 때마다 보험 얘기부터 꺼내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수정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상황을 지켜봤다. 가족이 모였지만 따뜻함은 없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생각만 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정민이 갑자기 물었다. 엄마, 아직도 미용실 하세요? 응. 왜? 그만하셔야죠. 나이가 몇인데, 이제 좀 쉬세요. 쉬면 뭐해? 심심한데. 그럼 우리 집 근처로 오세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순자는 코웃음을 쳤다. 내가 뭘 돌봐? 넌 바쁜 사람이잖아. 정민의 표정이 굳었다. 수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순자의 말투는 늘 이랬다. 딸에겐 차갑고 며느리에겐 다정했다. 엄마는 항상 그러시네요. 수정이만 챙기시고. 정민이 날카롭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아니, 사실이잖아요. 수정이가 뭘 했다고 그렇게 챙기세요? 그냥 며느리잖아요.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수정은 당황해서 손을 저었다. 언니, 그게 아니라. 수정아, 내가 나설 일 아니야. 정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진호는 그저 침묵했다. 언제나처럼 미자는 담 너머에서 그 목소리들을 들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쌓여가는 균열들을. 그리고 그날 밤, 순자는 혼자 방에 앉아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다. 통장엔 꾸준히 모아온 돈이 있었다. 많진 않았지만 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다. 순자는 그 통장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서랍 깊숙이 다시 숨겼다. 아무도 몰랐다. 순자의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이 가족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나는 그날 밤 순자의 방 불빛이 꺼지는 걸 봤다. 그 작은 불빛이 꺼질 때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무도 몰랐다. 순자 자신조차도. 이야기를 끝까지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겨울이 성큼 다가온 어느 수요일 아침이었다. 어머님, 천천히 가세요. 수정은 순자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정기검진 날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골집까지 차를 몰고 왔다.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려면 오전 진료 시간에 맞춰야 했고, 그러려면 이 시간에 출발해야 했다. 괜찮아. 내가 걸을 수 있어.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무릎이 시큰거렸다. 결국 수정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차에 올랐다. 차 안은 따뜻했다. 수정이 미리 시동을 걸어둔 덕분이었다. 순자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수정은 백미러로 어머님의 얼굴을 힐끗 쳐다봤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다. 어머님, 요즘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없어. 짧은 대답이었다. 수정은 더 묻지 않았다. 어머님은 원래 말이 없으신 분이었다. 특히 자신에게는 병원까지는 1시간 거리였다. 수정은 피곤했지만
졸음을 참았다. 어젯밤도 야간 근무였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요양병원에서 밤샘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러 샤워만 하고 바로 시골로 달려왔다. 수정아, 순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네, 어머님. 너 힘들지? 수정은 깜짝 놀라 어머님을 돌아봤다. 어머님이 먼저 자신의 안부를 물으신 건 처음이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 남편은 뭐하고, 왜 너만 이래? 순자의 목소리엔 미안함 같은 게 묻어 있었다. 수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진호 오빠는 일이 바빠서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미안하다. 순자의 작은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렸다. 수정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다.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었다. 수정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하는 일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당연함이 때론 너무 무겁다는 것을. 병원 대기실은 사람들로 붐볐다. 수정은 접수를 마치고 순자 옆에 앉았다. 번호표를 받아 들고 기다리는데 순자가 지갑을 꺼냈다. 수정아, 이거, 낡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수정에게 내밀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아니야, 받아. 내가 돈 쓰는 게 너무 많아. 수정은 난처했다. 진료비는 이미 자신이 낼 생각이었다. 어머님의 통장에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님의 고집도 만만치 않았다. 정말 괜찮아요. 이 돈은 제 월급에서 낼 거예요. 수정이 단호하게 말하자 순자는 지갑을 도로 넣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편치 않았다. 너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니?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진짜 괜찮아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밤낮으로 일하며 자신을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도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순자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그날 밤 서랍 깊숙이 숨겨둔 통장. 그리고 거기 적혀 있는 이름. 이수정. 순자는 이미 결심했다. 자신이 죽으면 그 돈을 며느리에게 주겠다고. 딸에게도 아들에게도 아닌 며느리에게. 자신을 돌봐준 사람에게. 48번 환자분. 간호사가 불렀다. 수정은 얼른 일어나 어머님을 부축했다. 진료실로 들어가며 수정은 생각했다. 이 시간이, 이 순간들이 언젠가 끝나겠지. 어머님이 건강해지시면 자신도 조금은 쉴 수 있을까.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토요일 오후 진호의 집 거실. 오빠! 이게 말이 돼? 정민이 소리쳤다. 손에는 은행 명세서가 들려 있었다. 진호는 무표정하게 여동생을 바라봤다. 옆에 앉은 수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 통장에서 매달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 정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녀는 며칠 전 우연히 순자의 통장을 확인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 매달 10만 원씩 거의 1년 넘게 돈이 인출되고 있었다. 그건 수정이 입을 열려다 멈췄다. 진호가 대신 말했다. 병원비야. 수정이가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니면서 쓴 돈이지. 그걸 왜 엄마 돈으로 내? 며느리가 내야지. 정민아, 말 좀 조심해. 진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정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왜? 사실이잖아. 수정이가 엄마 돈 쓰고 있잖아. 이게 효도야? 이건 돈 노리는 거지? 언니, 수정이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병원비, 약값, 차비 다 제 월급으로 냈어요. 어머님 통장에서 나간 돈은 어머님이 쓰신 거예요. 그럼 증거 있어? 영수증은? 정민이 따졌다. 수정은 말문이 막혔다. 영수증을 일일이 챙겨둘 생각을 못했다. 그저 어머님을 돌보는 게 급했을 뿐이었다. 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5년을 어머님을 돌봤다. 친정 부모님도 제대로 못 뵙고 자기 시간도 없이 오직 시어머니만 바라보며 살았다. 그런데 돈을 노렸다니. 진호는 침묵했다. 그는 아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여동생 앞에서 말하기가 어려웠다. 가족이란 게 그랬다. 진실보다 체면이 먼저였다. 오빠도 할 말 없지? 이건 분명히 따져봐야 해. 엄마 유산이 이러다 다 없어지면 어떡해? 유산이라니 언니, 어머님은 아직 살아 계세요. 수정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하지만 정민은 차갑게 웃었다. 그래, 살아 계시지. 그런데 언제까지 살아 계실 것 같아? 우리도 준비해야 하잖아.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순자였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거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정민은 어머니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다 들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순자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슬프고도 차가웠다.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알았어. 내가 뭘 걱정하는지. 순자는 천천히 수정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수정아, 미안하다.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을 줄 몰랐어. 어머님. 수정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와락 눈물을 쏟아냈다. 순자는 그런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얼마나 나를 위해 애썼는지. 정민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엄마는 여전히 며느리 편이었다. 자신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날 밤 미자는 순자의 집을 찾았다. 순자야,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순자의 얼굴은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미자는 친구 옆에 앉았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순자는 한숨을 쉬며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놨다. 딸과 며느리의 싸움, 그리고 자신이 들은 말들. 정민이가 수정이를 오해하고 있어. 수정이는 단 한 푼도 내 돈 안 썼어. 오히려 자기 돈 써가며 나를 돌봤는데.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수정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순자를 돌보는지. 근데 말이야, 미자야. 순자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 통장 하나 만들었어. 통장. 응, 수정이 이름으로. 미자는 놀라서 친구를 쳐다봤다. 수정이 이름으로? 왜? 내가 죽으면 그 돈을 수정이한테 주려고. 많진 않아. 그래도 평생 모은 돈이야. 순자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다. 통장 표지에는 이수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순자야. 나는 수정이한테 빚졌어. 진호는 한 번도 날 제대로 안 챙겼어. 정민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수정이는 달라. 자기 친엄마처럼 날 돌봤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어.
근데 정작 나를 지켜준 건 자식이 아니라 며느리였어. 미자는 친구의 손을 잡았다. 순자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그럼 진호하고 정민이는 모르는 거야? 응, 아무도 몰라. 너만 알아. 그런데 나중에 알면 난리 나겠다. 상관없어.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미자는 한숨을 쉬었다. 친구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었다. 그래도 순자야, 조심해야 해. 정민이가 알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알아. 그래도 난 수정이한테 줄 거야. 순자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이 비밀이 언젠가 드러나면 이 가족에겐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 같았다. 그날 밤 수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선 남편 진호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돈을 노린다고 정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5년을 어머님을 돌봤다. 새벽같이 일어나 병원에 모시고 밤에는 전화로 안부를 확인했다. 명절에도 주말에도 쉬지 못했다. 그런데 돈을 노렸다고 수정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다물었다. 남편을 깨우고 싶지 않았다. 진호는 아무것도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수정은 생각했다. 자신이 뭘 잘못해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아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핸드폰이 진동했다. 문자였다. 어머님이었다. 수정아, 자니? 오늘 미안했어. 내가 많이 속상했을 거야. 미안해. 수정은 눈물이 또 쏟아졌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 따뜻했다. 어머님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게. 수정은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전 진짜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수정은 알고 있었다. 이 갈등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 미자는 담 넘어 자신의 집에서 불 꺼진 순자의 집을 바라봤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순자야, 내 마음은 알겠는데 이건 너무 위험해. 그날 밤 3명의 여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잠을 못 이루고 있었다. 순자는 며느리를 생각했고, 수정은 오해를 생각했고, 정민은 돈을 생각했다. 그리고 미자는 알고 있었다. 이 비밀이 곧 터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가 오면 이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거라는 것을. 나는 그날 밤 순자가 보여준 통장을 잊을 수 없었다. 이수정이라는 이름이 적힌 그 통장.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순자의 마지막 사랑이었고 마지막 보답이었다. 하지만 사랑은 때때로 독이 된다. 특히 가족에게는. 그로부터 2달 후, 이른 봄, 새벽 4시 수정의 핸드폰이 울렸다. 잠결에 핸드폰을 집어든 수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여보세요? 네. 지금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는 것이었다. 여보. 수정은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다. 진호는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났다. 왜 그래? 어머님이 쓰러지셨대. 지금 당장 가야 해. 진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두 사람은 서둘러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차 안에서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어머님이 위독하세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야 해요. 전화 너머로 정민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뭐? 지금 몇 시인데? 알았어, 갈게. 수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만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어머님, 괜찮으실까? 제발 무사하시길. 진호는 묵묵히 운전대를 잡았다. 그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핸들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1시간 반 만에 병원에 도착했다. 응급실 앞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다. 수정은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다. 정순자 환자분 보호자입니다. 3번 베드입니다. 들어가세요. 수정은 진호의 손을 잡고 응급실로 뛰어 들어갔다. 커튼 너머로 어머님이 누워 계셨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갖 선들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다. 어머님, 수정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어머님의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갑고 축축했다. 순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며느리가 보였다. 수정아, 네, 어머님. 제가 왔어요. 괜찮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다. 그리고 아들을 보았다. 진호야, 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진호는 어머니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 하지만 손은 잡지 않았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의사가 들어왔다. 젊은 여의사였다. 보호자분이시죠?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수정과 진호는 의사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환자분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응급처치는 했는데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가요?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언제 다시 악화될지 모릅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서 경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이요? 네. 보호자분들은 교대로 면회하셔야 합니다. 수정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진호가 그런 아내를 부축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가고 두 사람은 잠시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정민이 뛰어왔다. 엄마는 어떻게 됐어? 정민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급하게 나오느라 그냥 온 것이었다. 중환자실로 옮긴대. 진호가 짧게 대답했다. 정민은 응급실로 뛰어 들어갔다. 커튼을 젖히고 엄마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다. 엄마, 정민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다. 순자는 딸을 보며 힘없이 웃었다. 정민아 울지 마.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민은 오열했다. 그동안 엄마한테 차갑게 대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보험만 팔려고 했고, 유산만 신경 썼고, 정작 엄마의 건강은 챙기지 않았다. 괜찮아, 다 괜찮아. 순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다. 그 모습을 본 수정은 돌아서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순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면회 시간은 하루에 2번, 한 번에 10분씩이었다. 가족들은 중환자실 밖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다. 제가 오늘 밤 여기 있을게요. 수정이 말했다. 정민이 고개를 돌렸다. 아니, 내가 있을게. 언니, 괜찮아요. 내가 딸이잖아.
정민이 소리쳤다. 대기실이 조용해졌다. 다른 보호자들이 그들을 쳐다봤다. 내가 딸이라고.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이라고. 내가 있어야 한다고. 정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수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민아, 진정해. 진호가 여동생의 어깨를 잡았다. 하지만 정민은 오빠의 손을 뿌리쳤다. 오빠도 그래. 맨날 수정이만 챙기고. 나는 가족도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넌 우리 동생이잖아. 동생이면 뭐해? 엄마한테 난 아무것도 아닌데. 엄마는 수정이만 좋아하시잖아. 정민은 주저앉아 울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자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더 억울했고 더 슬펐다. 수정은 정민 옆에 앉았다. 언니, 제가 언니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억울해. 왜 나는 안 될까? 왜 난 엄마한테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정민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수정은 언니의 등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언니를 사랑하세요. 거짓말. 엄마는 날 안 좋아해. 아니에요. 어머님은 늘 언니 얘기하세요. 잘 지내나, 바쁘진 않나, 건강한가. 늘 걱정하세요. 정민은 고개를 들어 수정을 봤다. 수정은 진심 어린 눈으로 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네, 정말이에요. 정민은 다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 미움이 아닌 후회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교대로 중환자실 앞을 지켰다. 면회 시간마다 들어가서 어머니를 봤다. 정민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진호는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왔다. 수정은 어머니의 이마에 맺힌 땀을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았다. 수정아,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네, 어머님. 미안해. 너만 고생시켰어.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수정은 어머님의 손을 꼭 쥐었다. 어머님, 제게 해주신 거 많아요. 저 어머님 만나서 행복했어요. 순자는 며느리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수정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모니터를 보니 심장 박동은 정상이었다. 그저 잠드신 것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순자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다. 의사는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보자고 했다. 수정은 잠시 어머님의 시골집에 들러 짐을 챙겨오기로 했다. 병원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야 했다. 시골집은 조용했다. 수정은 어머님 방에 들어가 옷가지들을 챙겼다. 서랍을 열다가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봉투 겉면에는 수정이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게 뭘까? 편지인가?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다. 어머님의 떨리는 글씨체였다. 수정아,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많이 아프거나 혹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하지 못해서. 나는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다.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딸은 시집 보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며느리는 그저 아들을 돕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왔을 때 나는 깨달았다.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효도가 뭔지. 너는 나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해줬다. 내 친딸도 하지 못한 것들을 다 해줬다. 새벽에 병원에 데려가 주고,
밤에 전화로 안부를 물어주고 명절마다 찾아와 줬다. 그런데 나는 너한테 제대로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했다. 미안해. 그래서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다. 많지는 않다. 그저 내가 나를 위해 쓴 병원비 일부일 뿐이다. 정민이는 오해할 것이다. 진호도 뭐라 할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수정아, 너는 나를 진짜 엄마처럼 대해준 첫 번째 사람이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수정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종이 위로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다. 어머님,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5년을 어머님을 돌보며 단 한 번도 인정받는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며느리의 도리라고 여겼다. 그런데 어머님은 알고 계셨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애썼는지. 수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울었다.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어머님의 편지를 품에 안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정아? 미자였다. 병원에 다녀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다. 아줌마, 수정은 편지를 들고 일어났다. 미자는 수정의 붉어진 눈을 보고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수정은 말없이 편지를 건넸다. 미자는 안경을 쓰고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순자가 이런 편지를 썼구나. 아줌마도 알고 계셨어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순자가 나한테만 얘기했어. 너한테 주고 싶다고. 내가 자기한테 진짜 딸이었다고. 수정은 다시 눈물을 흘렸다. 미자는 수정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수정아, 너 정말 잘했어. 순자는 너한테 고마워하고 있어. 근데 언니가 알면, 진호 오빠가 알면. 알게 되겠지. 하지만 그건 순자의 결정이야. 너는 떳떳하게 받아. 미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 있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 안을 비췄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춤을 췄다. 수정아, 병원 가야 하지 않아? 아, 맞아요. 수정은 서둘러 짐을 챙겼다. 편지는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방 안 주머니에 넣었다.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가 아니었다. 미자는 수정을 배웅하며 말했다. 수정아, 힘내. 순자는 곧 괜찮아질 거야. 네, 감사합니다. 수정은 차에 올라 병원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어머님의 편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를 진짜 엄마처럼 대해준 첫 번째 사람. 그 말이 계속 울렸다. 병원으로 돌아온 수정은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진호와 정민을 만났다. 어머님은요? 좀 나아지셨대. 의식도 또렷하시고. 진호가 대답했다. 수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민은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다. 사흘 밤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이었다. 언니,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수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 여기 있을 거야. 언니가 쓰러지면 어떡해요? 괜찮아. 나 안 쓰러져. 하지만 정민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수정은 언니 옆에 앉았다. 언니. 응? 어머님,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정민은 수정을 쳐다봤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너 참 착하다. 네, 너 같은 며느리 만난 우리 엄마가 복이야.
수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민이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다. 나도 너처럼 했어야 했는데. 근데 난 못했어. 바빴어. 아니, 바쁜 척했어. 사실은 귀찮았거든. 정민은 솔직하게 말했다. 수정은 언니의 손을 잡았다. 언니,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요. 응, 그래야겠지?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만히 조용히. 진호는 자판기 앞에 서서 커피를 뽑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자신은 뭘 하고 있는 걸까? 아들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내에게만 맡겼다. 면회 시간이 되었다. 세 사람은 함께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순자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다들 왔네. 순자는 가족들을 보며 웃었다. 정민이 먼저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괜찮아. 엄마, 저 죄송해요. 그동안 잘못했어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진호도 다가갔다. 어머니, 제가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야. 바쁜데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수정은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어머님과 자식들이 함께 있는 모습. 가족 같았다. 진짜 가족. 순자가 수정을 불렀다. 수정아, 너도 이리 와. 네, 어머님. 수정이 다가가자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 너는 내 딸이야. 그 순간 정민이 어머니를 쳐다봤다. 하지만 이번엔 질투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중환자실 밖에서 그들을 지켜봤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가족들. 순자는 세 사람의 손을 모두 잡고 있었다. 아들, 딸, 며느리. 그들은 마침내 하나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일주일 후 순자는 퇴원했다. 의사는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무리하지 말고 약을 잘 챙겨 먹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라는 당부였다. 어머님, 천천히 가세요. 수정이 순자를 부축해 집까지 모셨다. 진호와 정민도 함께였다. 시골집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미자가 미리 청소를 해둔 덕분이었다. 고맙다. 미자야. 순자는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약했다. 침대에 누우니 금세 잠이 들었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빠, 우리 엄마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아. 그래, 혼자 두면 안 되겠어. 진호도 동의했다. 수정은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럼 제가 모셔도 될까요? 정민이 수정을 쳐다봤다. 예전 같았으면 반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래, 수정아, 내가 제일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 언니. 근데 나도 자주 올게. 주말마다 올게.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도와줄게. 수정은 언니의 손을 잡았다. 정민도 손을 꼭 쥐었다. 고마워, 수정아. 우리 엄마 잘 부탁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진호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한 달이 흘렀다. 순자는 수정의 집에서 지내며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다. 정민은 약속대로 주말마다 찾아왔다. 엄마와 함께 산책도 하고 장을 보기도 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민이 순자의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안에서 통장을 발견했다. 이수정. 명의인이 수정이었다. 정민은 통장을 펼쳤다. 잔액은 2천만 원이었다. 이게 뭐지? 정민은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엄마, 왜? 이거 수정이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민은 통장을 어머니 앞에 내밀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그건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수정이 이름으로 만든 거야. 왜요? 수정이한테 주려고. 정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것이다. 며느리가 어머니 돈을 가로챈다고 소리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엄마, 이유가 뭐예요? 수정이가 나한테 해준 게 너무 많아서 병원비도 약값도 다 자기 돈으로 냈어. 내가 갚고 싶었어. 정민은 통장을 내려다봤다. 2천만 원. 많다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 돈이었다. 하지만 엄마한테는 평생 모은 돈이었을 것이다. 엄마, 저는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한테도 줄 거야. 200만 원. 왜 차이가 나요? 수정이가 쓴 게 더 많으니까. 순자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정민은 눈물이 났다. 하지만 억울해서가 아니었다. 엄마, 저 정말 못된 딸이죠? 아니야. 아니에요. 저 정말 못됐어요. 엄마한테 보험만 팔려고 하고, 돈 걱정만 하고, 정작 엄마는 제대로 안 챙겼어요. 정민은 주저앉아 울었다. 순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나는 내가 그래도 내 딸이라는 걸 알아. 엄마, 정민아,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 하면 돼. 정민은 엄마의 품에 안겼다. 어렸을 적처럼 순자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정이 들어왔다. 장을 보고 온 것이었다. 언니, 수정은 울고 있는 정민을 보고 놀랐다. 정민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수정아, 미안해. 무슨 일이에요? 정민은 통장을 수정에게 내밀었다. 이거 내 거야. 수정은 통장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님이 만들어 놓으신 통장이었다. 언니, 이건 받아. 엄마가 너 주려고 만든 거야.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수정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정민이 수정의 손에 통장을 쥐어주었다. 받아. 너 자격 있어. 나보다 훨씬. 언니,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울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진호도 일찍 퇴근해서 함께 했다. 어머니, 건강하셔야 해요. 진호가 말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걱정 마라. 식사 후 정민이 엄마를 부축해 산책을 나갔다. 수정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진호가 아내 옆에 섰다. 여보, 응. 고생 많았어. 수정은 남편을 바라봤다. 진호는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도 이제부터 열심히 할게. 엄마 모시는 거. 오빠, 미안해. 너한테만 맡겼어.
수정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우리 함께 하면 돼.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정민과 순자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한 달 후 수정은 순자 방에 혼자 들어갔다. 손에는 돈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2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 수정은 순자의 사진 앞에 돈 봉투를 놓았다. 그리고 절을 올렸다. 어머님, 저희 돈 받을 수 없어요. 사진 속 순자는 미소 짓고 있었다. 제가 어머님 돌본 건 당연한 거예요. 돈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냥 어머님이 좋아서 했어요. 진짜 제 어머니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돈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돈을 꺼내 다시 접어 넣었다. 이 돈은 나중에 어머님 건강 챙기는 데 쓸게요. 약 사고 병원 가고 그렇게 쓸게요. 수정은 사진을 쓰다듬었다. 어머님, 저 정말 고맙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제 진짜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수정이 혼잣말을 끝내기도 전에 방문이 열렸다. 수정아, 수정은 놀라서 돌아봤다. 순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어머님, 다 들었어. 순자는 며느리에게 다가와 꼭 안아주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님, 너는 내 딸이야. 진짜 내 딸.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한참을 울었다. 에필로그. 미자는 담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순자의 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정민이 찾아왔고 진호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가족이 함께 웃고 있었다. 미자는 작은 공책을 꺼내 펜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다. 순자는 자식들에게 돈을 남기려 했다. 하지만 진짜 남긴 건 돈이 아니었다. 딸 정민은 뒤늦게 깨달았다. 효도가 뭔지, 가족이 뭔지. 아들 진호는 아내를 다시 보게 됐다.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며느리 수정은 알게 됐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유산은 돈이 아니라 남은 사람의 마음이었다. 순자가 남긴 진짜 유산은 2천만 원이 아니라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이 가족은 이제 괜찮을 거라고. 순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사랑이 이들을 지켜줄 거라고. 미자는 펜을 내려놓고 순자의 집을 바라봤다. 창문 너머로 가족들이 보였다.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있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함께 나누면 우리가 사는 이야기가 됩니다.